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11번 컨텐츠는 바로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우리가 부역이라고 읽습니다. 앞에가 장음이네요. 명사로서 국가의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함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글자는 붙을 붙자입니다. 이 글자와 사실은 이 붙일 붙자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글자인데 나중엔 이 글자는 착 달라붙어서 의존한다의 뜻이 되고요. 종속적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 글자는 무엇 누구에게 주다 혹은 뭐 소포를 붙이다 할 때 그 주다의 붙자로 구분되게 됩니다. 이 붙을 붙자는 이미 우리가 오늘의 한자어 237번 부대 시설할 때 부대에서 봤고요. 오늘의 한자어 314번 컨텐츠에서는 부항, 그러니까 붙이는 항아리를 얘기하죠. 우리 한의학이나 중국의 중의학에서 치료 방법, 도구로 쓰는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대와 부항을 할 때 간략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갑골문과 금문은 발견되지 않고 소전에만 이 언덕 부자에 옛 글자체인 이렇게 생긴 글자가 보이네요. 그래서 어디에 찰싹 달라붙어서 의존하고 기대다의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실의 설문례자에서는 붙을 부자를 부루, 그러니까 작은 흙 언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에 있는 언덕 부자는 뜻을 나타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붙일 부자는 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글자를 형성자로 보았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이것이 작은 흙더미의 뜻이 되었다가 지금은 붙어있다, 의존하다의 뜻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춘추 전에 이르기를 부루무송백, 그렇죠? 작은 언덕에는 소나무나 측백나무가 없다라는 구절이 있다까지 허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작은 언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붙어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거스를 역자입니다. 오늘의 한자어 157번 컨텐츠에서 이미 역경이라는 표현으로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스를 역자에 원래 이 글자 자체가 거스를 역자인데 거기에 취염시험 갈착이 붙어서 거슬러 간다까지 의미가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갑골문 보시면 사람이 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발을 나타내는 그칠 지자가 보입니다. 무언가 거꾸로 걸어간다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착받침, 쉬엄쉬엄 갈 착이 후대에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갑골문, 금문, 소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스를 역에 대해서는 허신은 맞이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손님이 올 때 거꾸로 올라가면서 마중을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엄쉬엄 갈 착은 의미 부분이고 옆에 있는 거스를 역자가 소리 부분이다. 하지만 원래부터 이 글자는 사람이 거꾸로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뜻이 거스르다의 뜻이다. 관동 지역에는 역으로 불렀지만 관서 지역에는 영으로 불렀다. 여기서 관은 함곡관이나 동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글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자 복습하겠습니다. 준3급의 붙을 붙자 딱 달라붙어서 매달려서 의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8획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거스를 역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획입니다. 거스를 역자는 준 4급 배정 한자이고요. 여기에 있는 착받침, 쉬엄쉬엄 갈 착이 부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붙을 부자의 부수는 언덕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사전에서 부역을 찾아보면 국가의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자체로는 이 반역 세력에 찰싹 붙어 있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쪽에 붙어서 무언가 일을 도와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붙다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는 적군을 도와준 사람으로 부역의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예문이 있었습니다. 부역자라는 말도 있죠. 반역되는 일을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입니다. 부역자를 색출하다, 부역자를 검거하다. 적군이 물러간 후 경찰은 각 마을에서
부역자를 찾아내고 있다 등의 예문이 있었습니다. 부역하다라는 말도 있죠. 동조하거나 가담하다. 그때는 결혼을 할 때도 친척 중에 적성국에 부역한 사람이 있나를 알아보곤 했다. 적성국이라는 것은 적이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국가입니다. 수감자는 대부분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에 적군 측에 부역한 혐의로 갑작스레 잡혀온 사람들이었다라는 예문도 있었습니다. 이것과 헷갈리는 동음이의어가 바로 이 부역입니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수 없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노역이다. 부역을 나가다, 부역을 다니다, 부역에 동원되다의 부역이 이 부역과 발음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가끔 혼동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반역 세력에 착 달라붙어서 있다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자가 들어가는 것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북은 부합, 부의, 부여, 부록 등이 있습니다. 모두 다 가까이 붙어 있다의 뜻입니다. 물론 이 부의는 주다, 붙이다의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여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부속, 부가, 부설, 부수, 부항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부, 회부, 아부, 첨부, 의부 등의 단어도 붙을 부자가 들어갑니다. 어떤 것들은 보내다, 붙이다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부와 같은 경우는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역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스를 역자, 역설, 역린, 역전, 역정, 역경 등의 단어가 있습니다. 폐역, 거역, 막역, 가역, 구역 등의 단어에도 거스를 역자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국에서는 푸니라고 해서 한국과 중국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는 부역이라는 단어는 따로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영어로는 협력하다 뜻의 collaborate 혹은 collaborationist, 이거는 부역자를 뜻합니다. 명사로는 collaboration이 되겠죠. 단순히 도와주다의 뜻도 있겠지만 적군을 이롭게 이적 행위를 하는 부역도 collaborates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의 부역은 원문 39건이 검색이 되었고, 다만 적에게 탈싹 달라붙어 있다, 그렇죠? 그런 부역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신문 기사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1950년 6.25 이후에 나왔던 동아일보에서는 이 부역이라는 표현이 혹은 부역자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조선일보에도 보면 부역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지금까지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 부역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현대에 들어서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문헌 중에서도 예전 문헌이 있긴 하지만 활발하게 쓰인 것은 근대 혹은 현대에 들어와서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11번째 컨텐츠는요, 붙을 부자, 거스를 역자 가 결합한 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